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은 44강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표시를 잘못했는데요. 자, 44강인데 오늘은 여러분 교재 475쪽에 수익성 비율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성 비율입니다. 이제 기업에서 영업활동 결과 어떠한 그 영업 성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수익성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얼마만큼 수익을 내느냐 하는 거죠. 영업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재무 비율이다. 영업 성과. 영업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 비율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 성과, 경영 성적, 영업 성적을 나타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수익이 생겼느냐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출액 이익률이 있고요. 매출액에 대한 이익률이 있고, 여러분 교재 475쪽입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총 자산에 대한 이익률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수익성 비율에는 매출액 이익률과 자기자본 이익률과 총 자산 이익률이 있는데요. 등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 수익성 비율은 분자는 항상 당기순이익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당기순이익이 들어갑니다. 분자에는. 그리고 총자산 이익률도 분자에는 당기순이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영업성과가 해서 1년 동안에 얼마만큼 이익이 생겼느냐, 당기순이익인데요. 그럼 매출액 이익률은 분자,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뭘로 나누는 거냐? 매출액으로 나누는 겁니다. 매출액. 결과적으로 매출액분의 당기순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은 이 분자는 당기순이익이고 분모는 평균 자기자본입니다. 평균 자기자본분의 당기순이익 하면 되겠고요. 총자산 이익률은 여기 평균 총자산입니다. 자, 분자는 다 당기순이익이죠. 그리고 매출액 이익률은 매출액분의, 자기자본 이익률은 평균 자기자본, 총자산 이익률은 평균 총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1월 1일을 뭐라고 합니까? 기초라고 하죠. 1월 1일 기초. 12월 31일을 뭐라고 합니까? 기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회계 기간에 만약에 당기순이익이 10만원 생겼다 합시다. 당기순이익이 10만원 생기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매출액이 만약에 50만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매출액이. 1년 동안의 당기순이익은 10만원이고 1년 동안의 매출액은 50만원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매출액 이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매출액분의 당기순이익이니까 얼마입니까? 50만원 분의 10만원 하게 되면 매출액 이익률은 몇 프로가 될까요? 나눠보세요. 10만원 나누기 50만원. 그럼 얼마? 20%인가요? 그쵸?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은 매출액 이익률은 2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자본 이익률은요, 역시 1년 동안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만약에 당기순이익이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1월 1일 날 기초자본, 여기 기초자본 12월 30일 날 여기는 기말자본입니다. 그러면 자기자본 이익률은 평균 자기자본분의 당기순이익이니까 평균 자기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더해서 나누기 2 하게 되면 평균 자기자본이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기초자본이 30만 원이라고 하고 기말자본이 4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50만 원이라 할까요? 50만 원? 자, 그러면 평균 자기자본은 얼마입니까? 30만 원 플러스 50만 원 나누기 2 하니까 40만 원 되겠죠. 40만 원. 그죠? 30만 원에다가 50만 원 더해가지고 나누기 2 하니까 평균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균 자기자본이 4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나누기 40만 원이니까 몇 프로일까요? 25%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자본 이익률은 2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자산 역시 이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당기순이익은 10만 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1월 1일 날 기초자산이 여기는 기초자산이죠. 여기는 12월 31일 날 기말자산이 되겠죠. 그럼 이걸로 그냥 똑같습니다. 기초자산이 만약에 30만 원이고 기말자산이 만약에 50만 원이다. 그러면 나누기 2니까 평균이 어떻게 될까요? 40만 원 되겠죠. 그래 당기순이익은 10만 원이니까 결과적으로 총자산 이익률은 2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수익성 비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출액 이익률, 자기자본 이익률, 총자산 이익률인데 분자에는 당기순이익을 넣고 매출액 이익률은 매출액, 자기자본 이익률은 평균 자기자본, 그리고 총자산 이익률은 평균 총자산이다. 이렇게 평균.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와 기말을 더해서 나누기 2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익성 비율은요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했냐고요? 과정이니까 하는 거예요.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요. 여러분 그 교재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473쪽에 보니까 활동성 비율이 나옵니다. 활동성 비율. 요거는 아주 시험에 잘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나왔어요. 12회, 13회, 14, 15, 17 계속 나왔는데요. 활동성 비율은 첫 번째 기업의 활동성입니다. 여러분 거기 페이지 473쪽에 보니까 어떤 그 활동성 비율은 거기 특정 자산의 운용이 효율적으로 수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재무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매출 채권 회전율입니다. 여러분 매출 채권은 상품을 팔고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받으름이 되겠죠. 그러한 매출 채권 회전율과 재고자산 회전율입니다.
매출채권 회전율과 재고자산 회전율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총자산 회전율도 있어요. 총자산 회전율도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매출채권 회전율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 이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은요 여기 분자는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역시 이것도 재고자산 회전율에는 여기는 매출액이 아니라 이 재고자산에 대한 거는 다 원가로 표시하기 때문에 여기는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 원가입니다.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도 역시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자는 다 매출액이고요. 그러나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모는 뭐냐? 평균 매출 채권입니다. 평균 매출 채권. 평균. 여기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월 1일 날 기초의 매출 채권과 12월 31일 기말의 매출 채권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평균 재고자산입니다. 평균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1월 1일 날 기초와 12월 30일 날 기말을 얘기하는 건데 역시 이것도 평균 재고자산은 원가로 계산합니다. 원가. 1월 1일 원가, 12월 31일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은 역시 매출액 나누기 뭐냐? 평균 총자산입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매출액 나누기 평균 총자산이다. 총자산 회전율은 매출액 나누기 평균 총자산이 된다. 이렇게 해서 매출채권 회전율. 그러니까 여기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채권이 뭐 회전율 몇 회냐 이런 얘기죠. 횟수를 얘기하는 거고 역시 재고자산 회전율도 회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매출액이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900원입니다. 매출액이 900원이고요. 그러면 매출액 나누기 평균 매출 채권을 구해야 되겠는데 우선 매출 채권을 한번 계정 그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출 채권은 자산 계정이죠. 그러면 기초는 어디에 나옵니까? 기초. 1월 1일 기초. 1월 1일 기초. 매출 채권 차변에 있는 1월 1일 기초는 기초에 받을 거지요. 만약에 100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900원은 외상 매출액입니다. 여기 외상 매출. 그러면 내가 1월 1일 날 기초에 100원 받을 게 있었는데 당해년도에 900원을 외상으로 매출했으니까 받을 매출 채권은 1000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기말에 가서 얼마냐? 기말에 200원이 남았어요. 못 받은 게 200원. 그러면 여기 800원은 뭐가 될까요? 800원은 회수액이 되겠죠. 그죠? 이거 매출채권 T자 계정 잘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차변에는 1월 1일이 기초입니다. 받을 돈. 그런데 100원이 있었는데 제가 이 차변에 있는 매출채권은 외상 매출액입니다. 그쵸? 그러면 받을 돈은 1000원인데 거기서 회수된 게 800원이니까 기말 잔액은 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균 매출 채권은 기초입니다. 기초 100원하고 기말 200원하고 나누기 2 하니까 평균이 얼마가 될까요? 150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매출액 150원 나누기 평균 매출 채권 매출액 900원 나누기
평균 매출 채권 150 하니까 뭐가 될까요? 6회가 되겠네. 6회가. 그렇죠?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율은 6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원가 나누기 평균 재고자산이 되겠는데요. 자, 만약에 매출원가가 만약에 300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매출원가가. 그러면 평균 재고자산은 재고자산 계정을 그려야 되겠죠. 상품 계정입니다. 그러면 차변에는 뭐가 들을까요? 기초가 되겠죠. 기초 상품 재고액이 100원이고 제가 매입액이 400원이라고 합시다. 기초가 100원이고 매입액이 400원이니까 500원이 되겠네요. 그죠? 기초가 100원이고 매입액이 400원. 그러면 기초 상품에다가 매입액을 더하면 여기서 기말재고를 빼면은 기말재고가 200원이라 합시다. 기말재고가 200원이면 매출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300원 되겠죠.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순매입액을 더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은 300원이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은 매출 원가. 그럼 매출 원가는 얼마입니까? 300원 되겠죠. 그러면 평균 재고자산은 기초에다가 여기 기초 100원에다가 기말 200원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니까 얼마가 될까요? 1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재고자산은 150원. 그럼 매출원가 300원 나누기 평균 재고자산 하니까 재고자산 회전율은 2회가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은 몇 회가 된다고요? 2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총자산 회전율은 뭐 그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겠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매출 채권 회전율은 6회입니다. 그렇죠? 매출 채권 회전율은 6회고 재고자산 회전율은 2회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이렇게 하면 돼요. 1년을 306 계산하기 좋게 365일인데 360일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래서 1년 360일 나누기 6회 한번 해 보세요. 매출 채권 회전율이 6회니까 6회로 나눠 보시게 되면은 360일 나누기 매출 채권 회전율을 나누게 되면 그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60일이 되겠습니다. 60일. 1년을 360일을 매출 채권 회전율 6회를 나누니까 회수 기간 그러니까 60일 만에 매출 채권이 회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출 채권 회수 기간. 그래서 매출 채권 이 회수 기간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1년 360일 나누기 이거 매출 채권 회전율을 6회로 나누게 되면 회수 기간이 6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 기간은 어떻게 될까? 재고자산 회전 기간은 역시 360일 나누기 재고자산 회전율 2회로 나누게 되면 재고자산 회전 기간은 180일 되겠네요. 180일. 180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은 180일 만에 회전이 됐고요. 팔아가지고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60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합치면 60일하고 180일을 합치면 240일인데요. 바로 요 240일이 바로 뭐가 될까? 정상 영업주기가 되겠습니다. 정상 영업주기. 이렇게. 아시겠죠? 매출채권 회수기간과 재고자산 회전기간을 더하게 되면은 바로 60일과 180일 합치면 240일인데요. 이것이 정상 영업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거기 473쪽에 오시게 되면 활동성 비율의 1번 매출채권 회전율과 474페이지 재고자산 회전율, 요거는 꼭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수익성 비율과 활동성 비율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문제 푸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고요. 이제 원가 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